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국가고시 개념정리. 오늘은 조제가공 파트에서 종종 등장하는 삼각 줄기, 삼각의 위치, 삼각의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각의 종류를 먼저 볼 텐데요. 삼각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평삼각과 역삼각 그리고 중삼각과 고삼각으로 나누는데, 그럼 평삼각부터 보면 삼각의 각도는 180도다. 그냥 평면이죠.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면으로 가공하는 것을 우리가 평삼각이라고 하고요. 플랫하다. 우리가 콘택트 렌즈 시간에 많이 듣는 플랫하다, 평평하다는 얘기고, 용도는 포인트택 또는 무태용 가공을 할 때, 무태용 안경을 만들 때 이런 커팅법 삼각을 만드는 거고요. 평평한 절삭면과 렌즈가 수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공한다. 여기 절삭면이라고 하면 이제 휠이죠. 휠과 렌즈가 수직되게 만나게 해서 가공해야지만 여기가 평평하게 만들어지고요. 모두 삼각 중에서 옥스키에서 가장 먼저 가공되는 게 평삼각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줄이고 할 때는 평삼각의 형태로 가공을 한 다음에 이제 역삼각으로 홈을 팔지 삼각, 중삼각과 고삼각으로 이렇게 뾰족한 산을 만들어 줄지를 결정하는데, 처음 모든 종류의 삼각 중에서 옥스키에서 가장 먼저 작업이 되는 게 평삼각이고, 얘는 무태용으로 무태용 안경에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더 이상 볼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삼각이죠. 삼각이 역으로 되어 있다,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삼각의 깊이는 0.3에서 0.5mm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은 나일론 줄, 그러니까 반무태니까 얘는 반무태 또는 나일론 줄을 사용한 데서 나일론태, 하프림태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사용하는 나일론 줄의 굵기가 보통 0.6에서 0.8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의 사이즈로 홈을 파주시면 된다. 그래서 0.3에서 0.5mm 정도의 삼각 깊이를 가지게 된다. 즉, 이 깊이가 0.3에서 0.5 정도 되면 되고, 이 전체가 이제 낚싯줄이잖아요. 줄이잖아요. 나일론 줄이니까 이게 3분의 2,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게 이렇게 가공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프림 또는 반무태 나일론태라고 합니다. 림이 위에는 있고 밑에는 낚싯줄로 이렇게 걸다 보니까 하프, 절반의 림만 있다 그래서 하프림태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안경에서 부르기는 반무태, 그리고 밑에 낚싯줄, 여기 낚싯줄이라고도 하고, 이 낚싯줄이 나일론이기 때문에 나일론 줄을 쓴다고 그래서 나일론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한다. 다 같은 태 말하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가공 방법은 아까 나왔지만 평삼각을 먼저 1차로 가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이 홈만큼 역삼각을 가공해 준다. 홈을 파서 역삼각으로 가공하게 된다. 홈을 파서 가공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홈 깊이, 이 홈 깊이는 이 정도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수치들은 다 조제가공, 대학서림의 조제가공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나온 수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수치들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눈에 익혀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삼각과 고삼각인데요. 둘 다 이렇게 뾰족하게 쓰는 일반적인 삼각줄기를 말하고요. 삼각의 각도는 중삼각이 120도, 고삼각이 한 110도 이내 정도로 중삼각이 조금 더 넓게 되어 있고요. 고삼각은 좀 뾰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삼각 높이는 0.5에서 0.7mm 정도이지만 고삼각은 그보다 좀 더 높게 만든다. 높이가 더 높다. 중삼각보다 고삼각의 높이가 더 높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몇 미리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고삼각이 조금 더 높게 들어가더라.
자, 얘는 림이 굵은 플라스틱 지금 아세테이트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경우나 가장자리가 얇은 일반적인 안경테에 많이 사용한다.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얘도 가공 과정에서 평상각 가공한 다음에 중상각으로 가공되고, 여기 각도가 120도 정도 된다고 했으니 마이너스 면이라고 하면 렌즈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 상측에 해당하는 면을, 이 안쪽 면을 우리가 마이너스 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가공한 다음에 플러스 면이 60도, 나머지 60도 각도에 맞게 가공하면서 모양을 잡아주고 높이를 잡아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상각 높을 고니까 삼각이 높다. 그래서 높이가 0.5, 0.7mm 이상이면 되고 대신 더 뾰족하게 만든다. 고상각은 뾰족하고 높게 만든다.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용도는 가공이 끝난 안경렌즈 가장자리가 림보다 두꺼울 경우, 림보다 두꺼울 때 아무래도 림 밖에 튀어나온 부분은 없애지 못하지만 여기에 림에 들어가는 부분이 푹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얇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효과고요. 평상각 가공해서 고상각으로 이어진다는 건 똑같고, 휠에 V홈이 있죠. V홈에 렌즈가 수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공하게 되면, 즉 휠에 V홈에 넣고 삼각을 세우면 대부분 고상각이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V홈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V가 여기 약간 낮은 V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주변이 다 깎이지만 이 옆면은 잘 안 깎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깎여서 삼각이 이런 식으로 깎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 그림과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안 깎이고 여기만 뾰족하게 깎인다. 그래서 이제 V홈에 넣으면 고상각이 대부분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그리고 정면의 외관상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삼각줄기가 림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림의 깊은 홈이나 이런 데 딱 넣기 위해서 좀 깊은 그리고 뾰족한 삼각을 만들어 준다. 이게 이제 삼각의 종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거의 다 정리하셨으니까 지금 시기라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것들은 다 이런 거죠. 삼각줄기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플러스면과 평행하게 삼각줄기를 세우는 경우는 언제고, 마이너스면과 평행하게 삼각줄기를 세우는 경우는 언젠지.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림 보면 플러스면은 외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면은 내면이라고 할 수 있어서 어디가 플러스면이고 어디가 마이너스면, 어디가 외면이고 어디가 내면인지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거는 무조건 반대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로 만든다. 반대로. 자, 플러스면과 평행하려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렌즈의 반대인 마이너스 렌즈여야 되고요. 플러스면이 외면이라고 했으니까 내면 토릭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면이 외면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용 베이스인 처방, 안쪽 처방일 때 바깥으로 일치시켜주면 좋다. 얘는 마이너스 렌즈, 플러스 렌즈 모두 근용 프리즘 처방일 때는 마이너스 렌즈든 플러스 렌즈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원용 프리즘,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리즘 렌즈나 원용 프리즘일 때는 눈이 폭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를 외관상 해줄 건지 수차불을 강하게 수차의 영향을 줄여줄 건지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건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과 평행하게, 마이너스면이면 이면과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플러스면과 평행하기든 마이너스면과 평행하기든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평평한 부분을 기준으로 평평한 부분 기준으로 부분을 따라서 만든다. 따라서 만든다.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리면. 근데 이면은 커브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기 어려우니까 전면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마이너스 렌즈니까 플러스 면에 여기다 해주는 거고, 플러스 렌즈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커브 때문에 맞추는 게 힘드니까 안쪽 면을 맞춰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플러스 구면 렌즈,
그다음에 외면 토링 렌즈, 베이스아웃, 근용 베이스아웃 처방이면 다 이것들은 다 바깥을 의미하니까 안쪽 면에 평행하게 세우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들 이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놓치지 않고 잘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붉은 글씨로 적혀 있는 걸 보면 수차 경감을 위해서는 또는 외관을 위해서는 수차 경감을 위해서는 말은 광학적인 효과를 위해서 광학적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광학적인 효과를 주려기 위해서는 곡률이 큰 방향을 따라서 해야 되고요. 즉 플러스 렌즈는 플러스 평행하게, 마이너스 렌즈는 마이너스 평행하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거랑 반대지만 외관을 위해서라면, 즉 바깥에서 볼 때 두껍지 않게 렌즈가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공하는 그 기준법으로 하게 되면 평평한 면을 따라서 삼각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렌즈는 마이너스 면에 평행하게, 마이너스 렌즈는 플러스 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수차 경감의 목적이냐, 즉 광학적 목적에 의해서 삼각줄기를 만드는 건지 외관을 위해서, 외관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구분해 주시면, 문제에서 구분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답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리즘 처방 렌즈일 때 마이너스 렌즈 삼각줄기 세우기, 이거는 원용 처방일 때고요. 근용 처방이 아닌 원용일 때 외관을 중시한다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렌즈는 플러스 면과 평행하게 해주면 되고요. 광학적 성능을 위해서는 또는 프리즘을 그대로 100% 재현시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면과 평행하게 해주면 된다. 어쨌든 앞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앞에 했던 것처럼 광학적으로는 동일하게 해주면 되고, 외관상은 반대로 해주면 된다. 플러스 렌즈는 마이너스 렌즈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주면 플러스 렌즈는 플러스, 마이너스 렌즈는 마이너스 해주는 게 이제 광학적인 거고요. 반대로네요. 외관상은 마이너스 렌즈는 플러스, 플러스 렌즈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는 게, 반대로 하는 게 외관상 보기 좋은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그림은 이렇게 해야지만 조준선과 마이너스 면이 수직이 되게 만들어집니다. 자, 넣으면 외관상 좋지 않으나 프리즘 굴절력이 충실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외관상 좋은지 광학적인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가지고 어디가 좋은지를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정리한다면 요거 이렇게 정리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겠고, 앞에 슬라이드 나왔던 대로 근용 프리즘일 때는 플러스 렌즈든 마이너스 렌즈 상관없이 이제 반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방의 플러스 렌즈 삼각 세우기 기준, 외관을 중시한다. 마이너스 면과 평행. 외관을 중시한단 말이 안경을 쓰고 있을 때, 밖에서 봤을 때 뭐 두꺼워 보인다거나 렌즈가 많이 튀어나와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위화감이 없게 만드는다라는 뜻이고, 광학적 성능 프리즘 처방을 했을 때 프리즘을 제한하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플러스 렌즈는 플러스로, 마이너스 렌즈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할 거냐 동일하게 따라갈 거냐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삼각을 세울 때 고려사항은 힐에 가깝게 많이 기울여서 가공하게 되면 삼각의 높이가 낮아진다. 왜냐하면 힘을 써서 이렇게 꾹 누르기 때문에 삼각 줄기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요. 힐에서 세워서 가공하게 되면 삼각 줄기가 높이가 낮아지고 삼각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커진다. 상대적으로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요것도 3번, 4번도 좀 기억해 놓을게요. 삼각이 클 경우에
삼각이 크단 말은 이런 식으로 각도가 크단 말이죠. 삼각이 클 경우에는 렌즈가 이탈되기 쉽다. 왜? 옆에 C번 그림처럼 그림 C처럼 이렇게 삼각이 넓게 퍼져 있는데 렌즈의 태의 홈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렌즈 홈보다 삼각이 더 커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삼각이 반대로 B번처럼 작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 가장자리에 파손 우려가 있다. 요 끝부분 뾰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렌즈가 태에서 움직이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 들어봤던 로덴스톡 안경테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삼각이 렌즈 홈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사각에 가깝게 되어 있어서 얘를 뭐 고삼각 형태로 그냥 뾰족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렌즈가 네모가 아니고 뾰족하게 삼각이 들어가 있어서 위아래 유격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 이럴 때는 삼각을 조금 뾰족한 부분을 날리고 약간 육각형 또는 마름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가려 넣으시면 좀 더 잘 맞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서 임상 경험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감이 조금씩 잡히시는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뭐 고도근시 렌즈 같은 경우 지금 삼각이 일반적으로는 보통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얘는 고도 삼각이 중심부에 이렇게 있는데 중심부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은 앞쪽으로 쏠렸죠. 앞쪽으로 이동된 상태죠. 삼각이. 이거는 뭐냐면 고도근시라면 디옵터가 높다라는 뜻이니까 디옵터가 높으면 두께가 두껍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삼각을 마이너스 렌즈니까 플러스 면에 가깝게 이 면과 평행하게 만들어서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대신 앞으로 이동시켜 중심에서 좀 앞쪽에 쏠리게 해주면 이 삼각 태가 여기에 존재하잖아요. 태가 여기에 존재하면서 이 뒷부분이 안경테 뒤로 보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볼 때 생각보다 두꺼워 보이는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측면에서 보면 이 두께가 보이니까 그것도 염려하시는 분들은 고려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면치기를 좀 깊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날려주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측면에서 봐도 두께가 좀 덜하게 보이니까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렌즈 두께나 삼각 또는 렌즈 테 커브의 종류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삼각 줄기를 5대5 가운데로 둘 수도 있고요. 3대7 뒤로 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얘가 앞으로 민다는 개념이겠네요. 그래서 뭐 7대3일 수도 있고요. 뒤로 밀 수도 있고 앞으로 밀 수도 있고 요거는 달리 상황에 맞게 다르게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고요. 테 종류에 따라서 렌즈 두께에 따라서 커브를 앞으로 쏠리게 할지 뒤로 쏠리게 할지 이런 것들도 사소하지만 조정할 수 있으면 훨씬 멋지고 편안한 안경을 가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선 삼각줄기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중요한 거는 삼각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위치 기억하세요. 누가 어디 방향으로 쏠리게 할지, 내면 토링 렌즈는 어디라 평행하게 할지, 외면 토링 렌즈는 어디랑 평행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잘 정리해 두시면 이런 문제는 더 이상 틀리지 않고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삼각 종류와 삼각의 위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필요할 것들 찾을 때 항상 복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이제 꾸준히 준비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는 항상 복쌤과 함께 잘 준비하셔가지고 12월 17일 날 시험 치고 모두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직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함께 할 수 있게 강력 추천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각줄기에 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